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알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도 956페이지 로마제번의 채무불이행의 모습 유형 보겠습니다. 사마엘알 TV 줄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2번 채무불이행의 모습 유형 양가 1번의 문제의 제기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모습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라는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만은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종래의 우리 학설은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수로 나누는 데 일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 그와 같은 세 유형만의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 양창수, 대법관 대신 양창수 이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시죠. 이러한 견해는 제390조가 일반 조항이라는 견지에서 채무불이행의 세 가지 유형이 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에 비춰볼 때 먼저 390조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 조항인지를 검토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제390조의 일반 조항성 제390조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 조항인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957페이지의 사견 민법의 입법자는 채무불이행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규율을 포기하였거나 능력의 부족으로 그에 대한 초보적인 규정을 만드는 데 그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하여 제390조가 채무불이행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려고 했다고 선의로 해석해 주어도 무방하다. 양가로 3번에 채무불이행의 유형 방어림의 학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하여 학설은 크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3유형을 인정하는 견해와 방가로마제번의 3유형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 가운데 3설은 대체로 390조가 채무불이행을 포괄적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견지에 서 있으면서도 이설을 취하는 문헌도 있다. 그리고 이설은 개별적인 주장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으며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외에 기타적인 것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급부, 이행거절, 부수의무 위반을 드는 견해도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통설적으로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이런 소수설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검토 및 사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은 채무불이행 중에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 두 유형 외에 다른 유형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유형으로 가령 불완전이행 같은 하나의 것만 있는지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려면 먼저 불완전이행의 출현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양가로 나의 독일 민법은 제2002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행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행이 있었지만 흠이 있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으로 되지 못하였다. 독일 민법의 기초자는 이들 경우가 개별 규약에서 규정된 담보 책임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독일 민법의 기초자의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이 곧 밝혀졌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학자는 슈타우프였다. 헤르만 슈타우프. 그는 이행의 지체나 불능과 같이 채무자가 하여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행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후자를 적극적 계약침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슈타우프의 견해는 그 후 독일의 학설 판례에 의하여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다만 적극적 계약침해라는 용어 대신에
부적 채권 침해나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견해도 생겼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완전 이행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외에 제3자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리고 불완전 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외에 유형이 모두 포함되었다. 독일의 이와 같은 학설은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의용민법 하에서 일본의 통설은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의 셋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민법 390조가 탄생한 것이다. 양과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율하면서도 958페이지 실질적으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불완전 이행만 인정하면 충분한지 그것과 함께 다른 유형 몇 개의 유형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해산하고 여러 개의 다른 유형을 둘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논의의 중심은 불완전 이행의 완결적인 유형으로 볼 것인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의무에는 급부 의무뿐만 아니라 기타의 행위 의무도 있다. 그리고 제390조의 채무에는 기타의 행위 의무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에는 크게 급부 의무 위반과 기타의 행위 의무 위반이 있게 된다. 그들 중 기타의 행위 의무 위반은 그것을 하나의 유형으로만 다루면 된다. 그러나 급부 의무 위반은 다르다. 논리력을 생각해볼 때 급부 의무는 이행과 관련하여 크게 이행이 없는 경우에 이행이 있는 경우가 나눠진다. 그리고 이행이 없는 경우는 다시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이행이 없는 경우와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전자가 이행지체이고 후자가 이행불능이다. 한편 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 없이 이행의 경우와 이행의 하자가 있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이들 중에서 전자는 채무의 소멸을 가져오나 후자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그것은 불완전급부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이 논리상 채무불이행은 위에 모두 언급한 것들의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고 그 밖의 유형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일부 견해가 독립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부작위 채무 위반과 이행거절은 어떻게 되는가? 사견으로는 이들은 이행지체의 특수한 경우로 생각된다. 생각건대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급부, 기타의 행위 의무 위반 이 네 가지가 있으며 그 외의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제390조 채무의 의미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무는 급부 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기타의 행위 의무도 포함되는가?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모두 의무를 포함한다는 견해와 이번에 기타의 행위 의무를 부수적 의무와 보호 의무로 나눈 뒤에 채권자의 완전성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후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판례는 숙박업자, 도급인, 사용자 595페이지 병원의 보호 의무를 인정하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특히 불완전 이행으로 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사용자의 보호 의무 위반과 인권을 다할 고객 사이에 포괄적 1인 매매 약정 또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있는 경우에 증권회사 직원의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법 행위 여부를 문제 삼은 적도 있다. 그런데 후자의 판결들이 불법 행위에 다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판례는 일설과 같다고 한다. 생각컨대 보호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일반인 사이의 관계인 불법행위 문제로 다루면서 채권자의 보호에 미입하게 되거나 혹은 이론상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볼 때 132 판례가 옳다고 할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사이에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 약정을 한 경우에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은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 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 모델 계약에 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양가로 니은을 자회사나 공기업에 대출을 받는 등 신용 제공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채권자는 모 회사 또는 정부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 등에 관한 일정한 확인이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보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장하는 모 회사 등의 명예나 신용을 고려한 이행을 기대하여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 비율의 확인, 자회사 등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인식 및 승인, 자회사 등의 자력 또는 이행 능력을 뒷받침할 방침의 선언 등을 담은 이른바 컴포트 레터라고 불리는 서면을 작성,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발행인이 컴포트 레터를 교부함으로써 수취인이 거래에 응하도록 적극적인 유인하고, 수취인은 이에 의하여 형성된 발행인의 신용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체결의 이름 점 등이 인정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모 회사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행거절에 관한 판례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행거절을 독립한 채무불이행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송덕수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행거절에 해당하는 판례를 살펴보는 일은 유익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아래에서 이들을 정리해두기로 한다. 양가로 기억의 이행기 후 이행거절,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960페이지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행의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매수인은 신의성실한 원칙상 소유권 이전 등기의 임무 이행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동그라미 2번에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신의성실한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3번에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의 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양가로 티귿 이행거절이 처리된 경우 이행거절의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처리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바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리을 이행거절의 경우에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인 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 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 거절 당시의 급부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상품권의 발행인은 상품권을 제시하여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는 소진인에게 그 액면금 상당의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행인이 상품권을 구입한 실수요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최종 소진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제품 제공 의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그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상품권 발행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진이 입은 손해는 통상의 경우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뒤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